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대기업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단계를 거치면서 직원들을 자르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제 경험담도 포함됐기 때문에 제가 좀 현실적으로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경험이 조금 담기긴 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긴 하지만 먼저 말씀드린 거는 절대로 제가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꽤 오래전 얘기인데 이제 와서 막 들춰내가지고 뭐 회사를 상대로 뭔가를 하겠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저의 팩트를 공유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영상은 제가 어렸을 때 케이크를 만드는 걸 좋아했었어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그냥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에 오늘은 딸기 크레이프 케이크를 만드는 걸 찍었고요. 집에 오븐이 없다 보니까 오븐을 없이 구울 수 있는 케이크를 하려고 이걸 정했는데 와 진짜 이렇게 한 장 한 장 엄청 노가다네요. 아무튼 영상 먼저 찍어놓고 녹음만 따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대기업은 보통 총 4가지 단계에 의해서 이제 직원을 자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희망퇴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회사 내부적으로도 때로는 기사가 나기도 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은행권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올해 연말쯤에 이제 올해는 무슨 땡땡 은행에서 올해는 뭐 예를 들어 100명, 한 150명 정도의 뭐 희망퇴직을 모집한다. 회사 그만둔 사람 모집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식으로 기사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뭐 퇴직금 외에 뭐 위로금을 뭐 얼마나 주겠다. 퇴직금 꽤 많이 줘요, 은행권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보고 뭐 애초에 회사 그만두고 싶었는데 뭐 이 정도 위로금 주면 잘 됐다. 그러면서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희망퇴직을 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실 이 희망퇴직에서 목표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제 인사팀이 나섭니다. 그래서 인사팀이 설득을 하고 다녀요. 이제 뭐 부장급이라든지 이제 회사에서 더 이상 뭐 승진이라든지 뭐 앞길이 그렇게 유망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 찾아다니고 설득을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희망퇴직 조건이 이런데 이번 기회에 한번 나가서서 이 위로금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인사팀들이 설득을 하고 다닙니다. 평소에 인사팀들도 이런 리스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는 거고요. 3단계죠. 3단계는 이렇게 인사팀이 설득을 하는데 이제 뭔가 그래도 채워지지 못했을 때는 인사팀이 아니라 다른 팀이 찾아옵니다. 네, 예를 들자면 감사팀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3단계부터는 뭔가 조금 치사해져요. 그래도 1, 2단계는 그래도 좀 뭔가 젠틀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3단계에서는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감사팀이 찾아와서 뭐 별것도 아닐 갖고 이제 꼬투리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뭐 3년 전, 뭐 4년 전, 이미 몇 년 전에 뭐 외부 기업과 했던 계약을 가지고 들춰낸다라든지 아니면 뭐 인사 배치를 할 수도 있죠. 뭐 전혀 원치 않는 곳으로 막 지방으로 발령을 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은 커리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보직에 배치를 한다든지 진짜로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이렇게 빈방에 그냥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일을 하나도 안 주고 하루 종일 벽만 보고 앉아있게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더 이상 회사에서 너를 원하지 않는다. 회사에서는 너가 필요 없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주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 그만두겠다라는 사인을 하게 나오게끔 뭐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 노동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 정도 되는 규모 있는 회사에서는 사람들을 함부로 못 내보내요. 그래서 상호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회사를 그만두는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합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요. 그냥 노답입니다. 노답. 그냥 일방 통보하죠. 다 가라. 우리 진짜 노답이다. 우리 노답인 거 너도 알지 않냐? 뭐 이런 상황 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 쪽이 상황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 이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뭐 매번 뉴스에 나오는데
거의 뭐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회사도 노답이고 뭐 직원 입장에서 회사가 그냥 노답인 거 알겠고 막 지금 버텨봐야 뭐 큰 의미 없겠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4번을 씁니다. 근데 제가 이 4번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그래도 대기업 그룹의 메인 계열사는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삼성하면 삼성전자, LG하면 LG전자, 뭐 가장 큰 계열사들 있죠. SK하면 뭐 하이닉스나. 저는 이제 메인 계열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회사가 뭐 연매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나는 그래도 규모 있는 회사였고 였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사업부에 있었어요. 신규 사업을 이제 했죠. 저희 계열사가 그래도 나름 안정된 캐시카우를 갖고 있어서 돈을 더 벌어보자 해서 이제 신규 사업부를 만들었는데 저희 사업부가 그래도 인원이 한 250명까지 늘어났고 문제는 이게 첫 1, 2년 차야 뭐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3, 4년 차 돼서도 돈을 계속 벌어 그때쯤에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도 계속 돈을 까먹고 돈을 까먹는 범위가 점점 커져서 이제 5년 차 되니까 저희 사업부가 5년 차 됐을 때는 기존의 사업부들이 벌어놓은 돈을 다 까먹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회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적자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 100억, 200억 적자. 그러니까 까먹은 건 그거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도 이제 노답, 답이 없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에게 이제 일방 통보를 했습니다. 사업부를 접는다. 이렇게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신사업부가 인력이 250명이나 됐는데 이 250명을 다른 사업부에 배치하고 뭐 이렇게 또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중간에 설득을 하거나 뭐 이런 거 다른 일 시켜주겠다 뭐 이런 식의 합의라든가 이런 게 전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일방 통보를 했죠. 그래서 인사팀이 한번 와가지고 저희 사업부 사람들 다 앉혀놓고 이제 구조조정한다. 그리고 이제 위로금 좀 주긴 줬어요.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갈 거라고 통보를 했죠. 그래도 유예 기간은 줬어요. 한 2달인가 3달 정도 월급 받으면서 출근만 하고 사실상 회사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일종의 이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죠. 그래서 이제 인사팀이 이렇게 왔다 간 다음에 이제 한 명씩 그냥 본부장실로 가가지고 사인을 했죠. 서류는 그냥 희망퇴직이에요. 희망퇴직. 이제 제가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둔다고 이제 사인을 하고 나와야 이제 회사 입장에선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사인하고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 4번은 그냥 답이 없어요. 버틴다고 뭐 답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이때는 차라리 빨리 다른 이직 자리 알아보고 그래서 빨리 이직하는 게 오히려 승리자가 되는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4단계에 의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얘기 들은 거나 또 제 경험담을 통해서 구성을 해봤고요. 뭐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뭐 사회적 분위기나 아니면 또 회사 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소유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또 노조가 있는 경우 또 이런 다른 단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의 경험담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